안녕하십니까, 미세로입니다. 제가 동영상을 자주 못 올리는데 이 댓글에 누가 우리 동네 구자명시를 좀 올려달라고 해서 오늘 급하게 찍게 되었습니다. 혹시 만복사 젖보기를 올려달라고 하신 분의 자료도 지금 빨리 또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학기라서 좀 많이 바쁜 것 같아요. 우리 동네 구자명시는 지금 수특에 나와 있는 시잖아요. 그래서 수능이 더 나올 확률이 좀 많습니다. 자, 우리 동네 구자명시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 동네 구자명시가 시적 대상이 되겠죠. 시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시풀이법은 제 동영상에 나와 있으니까 앞쪽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맞벌이 부부 우리 동네 구자명시라고 돼 있어요. 아까 맞벌이 부부예요. 그러면 구자명시는 직장을 다닌다는 걸 알 수 있죠. 7달 땐 또 아기 엄마래요. 그러니까 뭐 직장도 다니고 아기 엄마이고 그런 거죠. 그러면 이 여자는 가사일도 해야 되겠다. 그죠? 맞벌이 부부 우리 동네 구자명시 7달 된 아기 엄마 구자명시는 출근 버스에 오르기 무섭게 아침 햇살 속에서 졸기 시작한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좋은데요. 경기도 안산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자, 이제 실제 배경이 나왔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현실감을 주겠네. 아, 이거 현실에 있는 거구나라는 현실감을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공간적 배경이 나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공간적 배경. 차 경적 소리가 시끄럽잖아요. 근데 거기도 아랑곳 없이 꾸벅꾸벅 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차창 밖으로는 사계절이 흐르고 이렇게 돼 있죠. 진달래 피고 방껏 흐드러져도 꼭 부처님처럼 졸고 있는 구조명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차창 밖으로 이 사계절이 흐른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 창작 밖으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나는데 얘는 계속 부처님이 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깥 경치와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계절이 흐른다는 거는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을 만큼 아주 피곤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 사계절 내내 피곤하다는 뜻도 됩니다. 사계절 내내, 1년이죠. 사계절 내내 피곤해요. 그래서 부처님처럼 졸고 있는 구자명시라고 했는데 이 부처님이라고 비유한 거는 좀 낯설게 하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냐고 하면은 부처라고 하는 건 어떤 세속을 초월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과 없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속을 초월한 부처님처럼 존다 이 말이죠. 세속을 초월한 부처님처럼 졸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어떤 부처의 이미지를 좀 낯설게 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비극성이 강조되겠죠. 구자명시. 어쨌든 요까지는 보면은 이제 요점이 됩니다. 구자명시는 직장도 다니고 애기 엄마인데 아침에 출근 버스에서 아침부터 계속 졸아요. 그래서 밖에는 사계절이 흐르는 것도 모르고 부처님처럼 졸고 있는 저 시분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화자가 구자명시를 관찰해서 보여줘요. 그쵸? 그래서 여기 이제 요까지는 어떤 화자와 시적 대상 간의 어떤 객관적 거리감이 나타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화자는 지금 구자명시인 시적 대상을 관찰해서 보여주니까 거리감이 있죠. 객관적 거리감. 근데 여기서부터 좀 달라집니다. 글에부터는. 그러니까 화자가 이제부터는 느끼는 거예요. 그래. 이건 화자의 생각이죠. 화자가 그래. 저 10분은 간밤 아기에게 젖물린 시간이고,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직장에서 끝나고 와서 이제 하는 그 젖물린 시간은 애기 엄마로서의 시간이죠, 엄마. 그리고 또 저 10분은 시어머니 약 해주는 시간이고, 그러니까 이제는 며느리로서 또 어떤 역할도 한다는 거죠. 그래. 저 10분은 새벽녘 술이 가득 취해서 돌아온 남편을 위하여 보낸 시간일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 남편을 위한 거니까 아내로서 역할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래 하는 거는 화자가 느끼는 거죠. 그럼 화자는 어떻게 해요? 이 여자에 대해서
연민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안 된 거죠. 아, 그래, 그래. 저 10분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단한 하루의 그 시작과 끝에서 잠 속에서 흔들리는 자, 펜지꽃 아픔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자, 아픔은 아픔이니까 아픔은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펜지꽃 같은 아픔이고 식탁에 놓은 안개꽃 같은 멍해예요. 자, 그럼 요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할게요. 어쨌든 아픔이 있고 명예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부터 볼게요. 그러나 부엌문이 여닫히는 지붕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까지는 구자명시 개인의 삶인데 부엌문이 여닫히는 지붕마다 했으니까 요거는 모든 여자로 확대되는 거예요. 그러나부터가 중요합니다. 여기까지부터는 어떤 개인에서 이제 사회적으로 시장이 확대되는 부분입니다. 부엌문이 여닫히는 지붕마다 여자들이 부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붕마다 여자가 바쳐든 한 식구의 안식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바쳐들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희생해서 한 식구의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죽음의 잠을 향하여. 그 죽음의 잠은 뭐냐? 죽은 뜻이 자는 잠, 죽은 뜻이. 죽은 뜻이 자는 잠. 두 번째는 그 피로가 너무 피로해가지고 피로감이 그 죽음처럼 삶을 갉아먹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예. 죽음의 잠을 하여. 그러니까 화자는 지금 이렇게 피곤하게 자는 잠도 어떻게 해요?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부의 화살을 당기고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잠조차 편히 못 잔다는 거죠. 거부에 당기. 잠조차 편히 못 잔다. 또는 가족의 안식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잠자는 걸 거부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자명시의 개인의 아픔이 이렇게 사회의 모든 여자에게로 확대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화살 있죠. 거부의 화살. 요 화살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화살은 뭐냐면은 그 희생을 강요하는 사회적 폭력을 상징합니다. 사회적 폭력을 상징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는 결국 나왔어요. 그러니까 희생을 강요한 어떤 사회를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아까 제가 빠진 거 있는데 펜지꽃 아픔 안개꽃 멍해가 여기가 중요합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펜지꽃이나 안개꽃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눈에 확 띄는 꽃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개꽃은 아주 가냘프고 아주 가는 꽃이고 찾아보시면 꽃이 그렇게 큰 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안개꽃도 우리 보면은 뭐 꽃다발 할 때 장미꽃 뒤에 뭐 이렇게 백그라운드로 그 장미꽃을 또 돋보이게 하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눈에 띄지 않는 거예요. 펜지꽃 아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결국 뭐냐면은 펜지꽃 아픔 안개꽃 멍해라는 거는 결국은 이겁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여성의 희생을 드러내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주제를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주제는 이제 나왔습니다. 화자는 구자명시의 삶을 통해서 모든 여성의 삶을 보는데 그 여성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그 가정의 안식을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 주제를 적어 볼게요. 주제는 그 여성의 희생을 강요하는 사회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장을 좀 넘겨서 제가
이게 조금 특징을 좀 적어 드릴게요. 특징은 뭐냐면은 일단 우리가 구자명 씨의 삶을 좀 요약해 볼게요. 자, 구자명 씨의 삶은 첫째가 뭐였냐면 이제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이었어요.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삶.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이 직장과 가정을 다 하죠. 그래서 아까 가사일, 이거 직장과 가사일을 병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선생님 같은 경우도 지금 예전에 이 일을 하면서 이제 가사일을 같이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 다 할 수가 없어요, 여성이. 이제 보통 직장 여성들이 가사를 거의 포기하거나 또 아기를 낳은 엄마들은 또 직장을 포기하고 이런 현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구자명 씨의 삶을 통해서 작가는 유추하는 거죠. 유추. 어떤 유추? 개인의 삶을 통해서 한국 사회 여성의 삶. 네. 이거를 비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한국 사회 여성의 삶이 뭐냐?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그 여성의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그 가정의 평안인 거죠.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지금 돌아가신 지 한 3년 됐는데 저희 어머니도 굉장히 일을 많이 하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어머니가 아마 일을 안 했다면 아마 저는 대학을 못 갔을지도 몰라요. 어머니께서 같이 직장 일을 우리 구자명 씨처럼 직장 일도 하고 가사 일도 했던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희생으로 이제 우리 가정의 평안이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니까 좀 이 시가 참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여성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그 현대 한국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사회 구조를 이제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잠깐 여러분들한테 지금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 또 뭐냐면은 이 시가 약간 페미니즘 문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기에 아마 수능에 보기가 제시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페미니즘 문학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게 저에게 댓글을 달아주고 응원을 하고 이렇게 좋아요를 눌러주면 저는 그걸 그렇게 신경 안 썼는데 그런 것들이 저로 하여금 동영상을 찍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네 구자병씨 올려달라고 하신 그분에게 저에게 이렇게 동영상 올리도록 힘을 준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댓글은 저에게 이렇게 힘을 줍니다. 그래서 페미니즘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불평등 그리고 여성의 억압에 대해서 저항하고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는 남성 중심 사회죠. 그러니까 남성 중심 사회에서 불평등이 이루어지고 여성의 억압이 있는 거에 대해서 저항하고 비판하는 게 페미니즘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성성을 옹호해요. 여성성이라는 거는 이제 남자가 가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성애를 내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성의 생명력, 예. 이 수특에 보면은 그 여성의 모성애를 내찬하는 그 겨울의 환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부분이 여기랑 관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번에 수특에 좀 페미니즘 문학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요 파트가 이게 보기가 주어진다면 여기 이제 우리 동네 구자명 씨랑 이제 관련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우리 동네 구자명 씨의 삶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여기 여성이 희생을 강요하는 hin스를 비판하는데 하나 더 적어드릴까요, 주제를? 주제는 여성들의 어떤 고달픈 삶? 여성들의 고달픈 삶에 대해서 화자는
대한 연민과 동정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추가를 할 수 있겠네요. 화자의 그 정서가 여기 뒷부분에 드러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파트 아까 그랬죠. 여기까지는 객관적 거리감을 두고 이제 구자명시 보고 있고, 여기 글에부터 그때까지는 이제 화자의 어떤 동정과 연민이 전체적으로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동네 구자명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